거짓말쟁이를 찾아내는 11가지 간단한 방법.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받는 정보의 90%는 비언어적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화자의 자세와 몸짓을 읽고 음성으로 상대의 기분을 추측하고 심지어 상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앨런 피즈, 일명 미스터 바디 랭귀지, 릴리언 글래스 박사, 그리고 다른 바디 랭귀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책처럼 읽는 법을 배우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울려서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11번. 눈 크게 뜨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와 오랫동안 눈을 마주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것을 증명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조 나바로 씨는 FBI 요원이자 바디 랭귀지 전문가이며 대중연설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눈에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크게 깜빡이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거나 긴장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처드 닉슨은 언론과 대화를 하다가 난감해지면 매우 빠른 속도로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바로 씨는 또한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거짓말을 고소하려고 한다면 상대가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고 주장합니다. 눈 근육의 강한 긴장감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눈길을 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쟁이는 종종 눈을 부릅뜨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번. 몸과 머리 위치 바꾸기. 릴리언 글라스 박사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여러분이 진실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합니다. 2009년 유명한 래퍼 크리스 브라운은 가정폭력 혐의로 법정에서 인터뷰를 할 때 몸을 웅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글래스 박사는 건방진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로 변한 것은 크리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태아처럼 몸을 굽힌 자세를 취한 것은 감정적으로 얼마나 자신을 작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보호가 필요한지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어깨를 으쓱대는 것 또한 경고 신호입니다.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어깨를 펴거나 추스르는 것은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없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어깨의 긴장감은 자신의 거짓말의 말 그대로 놀라 주춤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또한 머리의 움직임도 화자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갑작스럽게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본능적 반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거짓말을 부끄러워한다는 표시고요. 사람들은 턱을 들어줌으로써 직관적으로 자신의 말에 더 많은 신빙성과 권위를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9번. 입맛을 다시거나 입술 깨물기. 거짓말쟁이는 순간순간 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건 입안이 마르기 때문이죠. 경찰관들은 이런 현상을 입안의 손뭉치라고 부르는데 마치 손뭉치가 입 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글래스 박사는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는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만약 이런 사람에게 물을 준다면 엄청 긴장했었던 듯이 단숨에 마실 거예요. 입술 모서리나 혀에 말라붙은 점액 또한 거짓말을 한다는 신호입니다. 입술을 옆으로 움직이거나 힘주어 다무는 것도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 중에 입을 앙다물기 위해 말을 멈춘다면 그것은 사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시도입니다. 8번. 움직임을 자제하기. 앨런 피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디 랭귀지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간 연구해서 발견한 것을 당신은 이미 읽혔다 라는 책에서 공유했습니다. 누군가가 긴장했는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그들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작은 물체들을 만지작거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반대도 사실인데요. 거짓말쟁이를 찾는 일반적인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7번.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여러분은 아마도 빌 클린턴이 화가 나서 루빈스키와의 불륜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글래스 박사에 의하면 손가락질은 가장 공격적인 제스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답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속이고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강경한 방어의 표시죠. 거짓말쟁이는 상황을 뒤바꿔서 상대방을 정직한 자신이 진실을 숨긴다고 비난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과 존중을 가지고 자신을 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6번. 한쪽으로 머리 기울이기. 찰스 다윈은 동물들이 그러하듯 사람들도 무언가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불편한 질문에 대답할 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대화 상대자에 대한 관심을 반사적으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 머리의 움직임은 진짜 의도를 숨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동작을 읽고 거짓말쟁이에게 더 충실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슈렉에 나온 장화 신은 고양이 푸스처럼 순진한 척하거든 푸스는 매우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번. 옷깃 당기기와 목 긁기. 목은 몸에서 가장 덜 보호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의 옷깃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옷이 조여서 숨쉬기가 어렵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앨런과 바바라 피즈는 그러한 제스처가 거짓말에서 벗어나 그 부담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목을 긁는 것도 흔한 반응입니다. 보통 이 행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수화로 이 몸짓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말 못하겠는데요 라는 의미입니다. 4번. 가장 취약한 신체 부위 감싸기.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조 나바로 씨는 가슴, 복부, 그리고 은밀한 부위는 사람들이 걱정을 할 때 덮으려고 하는 신체 부위라고 설명합니다. 이 제스처는 생물학적인 근거도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거짓말하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가 되죠. 식물신경계는 복부 근육 수축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실제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치게 되는 거죠. 3번. 단단한 물체 잡기. 미스터 바디랭귀지에서 앨런 피즈와 그의 아내에 따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취약함을 느끼고 신체적인 감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벽, 탁자, 의자 또는 다른 단단한 표면을 짚곤 하죠. 이것이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도 배웠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2번. 머리를 만지작거리거나 손 비비기. 이 행동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아무것도 없는 눈 가장자리 화장품을 떼어내고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꼬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을 편안하게 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글래스 박사는 설명합니다. 1번. 방향 틀기. 비록 대화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숨길 것이 없다면 항상 몸은 대화 상대자를 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몸을 옆으로 돌린다면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요소를 시야 밖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이 눈앞에 있다면 이런 징후들을 확인해서 거짓말쟁이를 찾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전화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전화로 거짓말쟁이를 식별하는 방법.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말끝을 흐리고 거칠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거칠수록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의 음색을 낮추게 됩니다. 즉, 이런 방식입니다.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거친 목소리로 뒷받침하려는 거죠.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말을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목소리의 톤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의 특성 때문인데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호흡을 불안하게 해서 문장을 명확하게 끝맺기에 숨이 충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좋아요를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친구들을 거짓말쟁이로부터 보호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